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길이재기 단원 나오는데요. 길이재기에서는 이제는 뭘까요?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를 알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1학기 때 어떤 걸 배웠냐면요. 네, 길이재기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센티미터 정도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로, 길이 재기, 그리고 길이의 합과 길이의 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오는 부분은요, 길이를 또 어림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센티미터보다 큰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길이를 잴 때 더 큰 단위가 뭐냐? 100cm일 때 1m가 된다. 그래서 1m라고 있는 것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m가 넘는 것까지 나오죠. 그래서 키를 실질적으로 재보고, 그리고 집에 줄자 있으시죠? 줄자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이런 거 막 외우려면요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130cm는 1m 30cm. 그래서 줄자로 좀 같이 좀 재보는 연습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를 다 아이들이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않도록 제가 강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측정 단어는 실질적으로 많이 얼마나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자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에는 고든자가 있고 줄자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은 점은 뭐예요? 1cm가 간격으로 그런 눈금이 있다는 거,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거고, 이런 고든자 같은 경우는 짧은 물건의 미리를 잴 때 하고 고든 모양이고, 이거는 뭐예요? 긴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고요. 접거나 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고든 모양이 아니더라도 좀 휜 모양도 잘 잴 수 있다는 거에 이제는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자를 또 강조드려요. 그죠? 네, 또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1m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1cm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집에서 재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길이의 합이에요. 길이의 합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림으로 이제는 길이의 합을 알아보는 거죠. 이거를 두 개 더했을 때 얼마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세로셈으로 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올림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m는 미터 길이, 센티미터는 센티미터 길이, 어떻게요? 같은 단위끼리 자연수에 대한 덧셈을 자연수의 덧셈이랑 같은데 같은 단위끼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같은 단위끼리 맞춰 쓴다. 단위. 그 다음에 뭘 한다? 센티미터끼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이 파란 글씨가 미터는 미터끼리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는 여기는 길이의 차죠. 길이의 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요? 같은 단위끼리 맞춰 쓰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 끼리하고 미터는 미터 끼리 계산을 한다. 그래서 세 단계로 한다.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여기서 어려워하지 않는데, 좀 지나서 이렇게 연습 문제 이런 데 가면요, 아이들이 뭐가 나오냐, 올림수, 내림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문제집에서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어림해 보는 거 나와요. 길이를 어림해 보는데 이거는 뭐예요? 어깨까지의 높이는 몇인지, 1m가 되는 부분은 몇인지 또 강조 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재본 친구들이 잘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림할 때는 항상 뭐를 해준다? 약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아이들이 좀 어이없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대충 이거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가 나온다는 거, 그런 이야기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길이 문제에서가 여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집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좀 당황하는 경우 있는데, 네, 별표 타파 별타쌤이 어려워하는 문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제가 좀, 네, 예를 들면 이거 테이프 겹치는 문제 아시죠? 기억나세요? 네. 테이프 겹쳤을 때 요만큼 겹쳤을 때 여기가 얼마큼 32 겹쳤을 때 여기는 2m 28일 때 네 2m 28짜리를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겹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32cm를 겹쳤을 때 이 전체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요 사실은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채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각과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사실은 시각과 시간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길이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시각과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왜 어려워하냐면요, 예전에는 시계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요새는요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다 보게 되거든요. 즉 뭐예요?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시계를 막 보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계 보기를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랑 또 뭐 나왔나요? 달력이죠. 시계랑 달력을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원이 나오면, 제가 이것도 측정 단원이죠. 또 잔소리 같지만 달력 큰 거 붙여주셔야 돼요. 달력 어떻게 하고, 어머님들 다 네이버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탁탁탁탁 해서 보시잖아요. 달력 큰 거 붙여주시고 아이랑 같이 보셔야지, 안 그러면 이 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달력, 시계 큰 거, 네, 요거 두 개를, 요거 단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2학년 2학기 들어갈 때 꼭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달력 보는 연습을. 네. 여기 보시면 시각과 시간에서는 몇 시 몇 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요. 몇 시 몇 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긴 바늘, 짧은 바늘. 저는 사실은 선행을 해라 안 해라 말씀은 안 드리지만, 시계에서는 조금 선행을 좀 시켜주시면 좋아요. 원래 한 1학년 때는요 정시랑 30분만 배웠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9구단을 배우고 나서 50, 15거든요. 근데 9구단 말고 그냥 더하기로 해도 애들 되게 잘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시간을 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긴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몇 시 몇 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앞에는 5분 단위가 나왔어요. 5분 단위. 몇 시 몇 5분, 몇 시 15분, 요거에다가 해서 나왔고, 바로 난이도가 1분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난이도가. 그래서 긴 바늘이 작은 한 칸을 가리키면 1분이라는 거. 네, 그리고 숫자 눈금 1에서 2로 갔을 때는 5분이 지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설명할 때 헷갈리게 시각이랑 시간을 헷갈려요. 네. 시각은 색일각이에요. 딱 정해진 그때거든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예요. 그래서 시각이랑 시간을 조금 구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는 시각을 읽는 방법인데요. 이제 겨우 1분, 2분, 3분 알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1시 55분을 2시 5분 전이라고 읽는 거. 시계를 보면서 많이 퀴즈를 내주셔야 돼요. 지금은 몇 시 몇 분 전이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2시 55분이라고 많이 읽어요. 2시 55분. 왜냐면 2랑 가깝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돼. 2가 지나지 않으면 2시라고 하면 안 돼. 그거를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요. 1시간은 몇 분인지. 네, 4시 5분 전, 이것도 겨우 어려웠는데 1시간은 60분인 거. 그래서 같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5분, 10분, 15분.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60분, 1시간은 60분. 그러면 1시간 30분은 90분. 이런 것들이 한 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시간띠도 많이 그려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응용 문제들 나오는데 사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별표 치는 문제만 쏙쏙 골라서 제가 골라놨거든요. 그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한 시간이 몇 분인지를 공부했는데 바로 이제 하루의 시간. 그래서 일일이 24시간인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것도 제가 시간도 띠로 공부해 주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띠로 공부하면 네, 굉장히 아이들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것도 띠에 대한 이해를 많이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띠를 굉장히 좀 강조해 주셔라. 그냥 외우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달력. 요새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달력이에요. 달력을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아우구스트라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왜 31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는 달력에 대한 네, 스토리텔링 채널이 있거든요. 그거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달력을 보면 일주일이 7일인 거 색칠해 보고 그리고 요일이 며칠마다 반복된대요. 1, 8, 15, 22. 즉 7일마다 네, 반복된다. 1년은 12개월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죠? 1, 2, 3, 4. 네, 이렇게 1, 2, 3, 4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1년은 12개월, 네, 2주일은 14일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뭐라 그러죠? 준비를 반드시 미리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교과서 분석을 미리 해두시면 좋은 게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좀 미리 해주시면 이 단원에서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네,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죠? 네, 얼른 달력 꺼내세요. 네, 별표 딱